Let IT Go. 핫하고 궁금한 IT 업계 이슈들 쉽게 정리해보는 코너죠. 오늘도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반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재택근무 이런 거 얘기했죠.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하고 개인들의 삶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언택트라고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안 만나고 한다. 네네. 그렇죠.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IT 기업들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IT 기업들. 네네. 어떤 것들이죠? 어떤 변화죠? 우선 변화들이 요즘에 IT를 좀 보게 되면은요. 행사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마치 각축장이 된 것 같이 전시회가 된 것처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IT 기술들로 지원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료원만 하더라도 그 로봇이 투입됐는데요. 로봇? 무슨 병원의 로봇이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 발열을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병실을 살균하고 의료 폐기물을 치우는 로봇이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LG CNS의 경우에는요. 본사를 들어갈 땐 출입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이 정도로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앱에서 마스크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퍼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격 진료 부분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원격 진료가 병원을 안 가는 거죠. 근데 매번 이슈 사항이긴 했는데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한시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에 따라서 그 앱들이 예전에도 치과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진료를 해주는 서비스를 알려주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제휴를 맺어서 코로나19 원격 진료 플랫폼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앱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간단한 문진들을 통해서 뭐 발열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약을 누가 타러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조금 유의하셨으면 하는 게 저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몇 곳들을 들어가 봤었는데요. 이게 사이트만 만들어져 있고 그냥 광고가 붙어져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광고 수익 올리려고 하는 곳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한 게 그 마스크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네네. 그거 확인해 주는 어플이 있잖아요. 네네, 나왔죠.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대학생들이 코로나 맵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확진자들 그 동선 표시해 주는 거.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등장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약국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다가요. 재고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정보를 나누는 앱들이 등장을 한 건데 이 계기가 8일입니다. 그래서 8일을 공공 데이터 개방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공개한 지 이틀 만에 30개 이상의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좋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고 서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KT라든지 NHN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들도 2달 정도는 무상 제공을 하면서 플랫폼을 확장시킨 겁니다. 데이터 무상 제공. 네. 더군다나 대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그 광주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코로나 인포라는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네이버 지도라든지 그런 관련된 지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도 위에 약국이 표시가 돼서 어떤 약국이 어느 정도 수량이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편하기는 한데 그 문제는 IT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기술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가서 줄을 서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곳에서 IT 기술 적극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죠. 대규모로 나왔죠.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콜센터가 없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견직을 쓰거나 외주를 주시기도 하죠. 예. 또 정부 차원에서 콜센터 사업장의 밀접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을 2분의 1로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리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산근무나 재택근무를 해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은 집에서 근무하고 절반만 한 칸씩 떼어서 근무해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문 두드리고 하면은요 하루 종일 일에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숙련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고객한테 전화를 받으면은 잘 모르는 거 바로 옆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항상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음성 인식 서비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조금 더 비중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회사들이 뛰어든 게 이제 한컴, 한글과 컴퓨터가 있죠. 예. 이 그룹에서 최근에 한컴 AI 체크 25라는 콜센터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콜센터는 아니고요. 이제 관리 대상이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발열, 체온, 기침 상태 등에 대해 물어보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좀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한다? 네, 인공지능 방식으로 해서 처리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한컴이면은 보통 문서 작성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처럼 이미 음성 인식에서는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중국의 아이플라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손을 잡고 아큐플라이 AI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었죠.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게 확장되게 되면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거는 급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챗봇하고 음성 비서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렵습니다. 예.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이런 분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것들 오히려 인공지능이 보조 비서 수준 빠르게 정보를 찾아주는 이쪽 활용이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누구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잘 그 시스템화됐으면 좋겠고 네네. 개학이 미뤄져서 4월 개각 재택근무에 재택 온라인 학습 이 재택 온라인 학습도 앞으로는 굉장히 커지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초유의 사태였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었고요. 저희 집도 좀 애가 있다 보니까 보면서 야차 싶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했었죠. 예.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또 1, 2학년들이 계속 쓰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이 길어지니까 교육업체들이 도움도 주고요. 앞서 이제 재택근무 서비스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마케팅의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대교에서 솔루니 365라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대교. 네, 이거는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독서 논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예. 방문학습도 한참입니다.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방문학습도 화상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화상으로 만난다. 예. 통신사들도 활발한데요. 통신 3사는 다 IPTV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구구단을 외우게 하거나 영어라든지 이런 교육 콘텐츠들의 매출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게는 60%에서 120%까지 시청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키즈랜드 홈스쿨을 만들어서 1,500편 정도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네.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EBS입니다. EBS는 아예 온라인 클래스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수업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급이랑 학년 단위나 과목으로 클래스를 구성을 하고요. 예.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합니다. 그럼 한 반이 꾸려지게 돼서 여기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도 체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 물론 이게 오프라인 학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불안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서비스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이 학습계에서는 온라인 학습 시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더 좀 앞당기고 확대하고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움직임이 상당하겠어요. 네, 우선 구글 경우에는 알파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알파고에 딥마인드라는 AI가 쓰였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치료법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법? 네, 치료법을 발견해내는데 힘을 쓰겠다. 예. 그 얘기를 일단 했고요. 또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MS는 각각 크롬하고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통해서 구글은 우선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그리고 MS는 코로나19 확산과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각각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다만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메인 페이지보다는 좀 약합니다. 저희 페이지를 가면 잘 돼 있거든요. 상업판도 있고. 그래도 민간 기업이 이런 전용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건 네네. 훌륭한 일이죠. 네. 조금 더 볼만한 것은 먼저 시작했던 중국입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이 지원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각자가 가진 신기술을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유통기업 수닝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난징이랑 우한 등에 로봇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 직접 물건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죠. 예. 난징대에서는 야누스라는 로봇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은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는 겁니다. 순찰하다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확인을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체온 측정까지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죠. 예. 이제 중국 사람이면 다 쓴다라고 하는 알리페이라는 금융 앱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엔 다 이 앱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 앱에서는 알리페이 헬스 코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면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QR 코드가 나오는데 예. 이 녹색은 감염 가능성이 낮다. 노란색이면 7일간 외출 금지. 붉은색은 2주간 격리. 이거를 표시해 준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 언론에도 보였을 겁니다. 중국 분들이 돌아다니실 때 각 장소마다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통신이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이통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같은 곳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5G를 먼저 좀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원래 상용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최초 상용화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아직 제대로 망이 안 깔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올해부터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중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병원들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경험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다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제 검색회사 바이두는 비접촉식 온도 기술도 개발을 했고 비접촉식 온도 기술? 네, 만나지 않고도요. 설치를 해놔서 승객들이 지나가게 되면 기차역에서 이 사람들의 온도를 감지하고 기록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마지막으로 드론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 DJ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여기에 방통장비 같은 것들을 쓰는데 여기서 정말 커다란 농약까지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개조해서 농약이 아니라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곳에서 기술적 사회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도 참 앞서가네요. 그 대목에서. 맞습니다. 정말 IT 기업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테스트를 통한 실험적인 데이터들도 확보를 합니다. 이래서 이번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더라고요.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IT 디바이스들의 테스트가 진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헬스케어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찾는 곳들이 의외로 좀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이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인복 대표가 설명하면서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디지털 소외계층 네네. 이분들은 이런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된 신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대책, 해소 노력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말 새로운 장벽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빠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여기 마스크가 좀 남아있어 하고 가서 그거를 살 수 있는데 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집 앞에밖에 안 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지자체 차원에서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좀 상당히 늦은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를 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쉽게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 영상을 좀 보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기 편승해서 스팸 역시도 기승을 좀 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관련 업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고민도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네네. 그 동영상으로 학습 방법 맞습니다. 어플 사용하는 방법 네네.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된다. 네,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IT 기술이 앞으로 이런 분야 좀 적극 개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네, 뭐 미리 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선 제일 필요로 했던 거는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었을 겁니다. 이거 뭐 카이스트인가에서 만들었잖아요. 정말 다행이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나노 마스크 필터라고 그래요? 네, 나노 마스크 필터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마스크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여러 번 이제 빨아 쓸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었었죠. 또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대부분 건물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사람이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누가 지나갈 때 그걸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류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게이트에 만약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센서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열을 감지해서 코로나 위험 상황도 바로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새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깨끗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줬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역시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는 뭐 쉽지 않을 것 코로나 같습니다. 청정 지역이다 그런 거요? 네네. 근데 그건 안심하고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그 감염병 사태 같은 것들도 IT 업계에는 중요한 하나의 기술 발전의 도약 계기가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듣고요. 레드 IT 고 오늘로 이 봄 개편 앞두고 이 코너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